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두 가지인데 평면도 위치 복귀 누구 손에 달렸나?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동구청의 전세권부 채권 압류에 대한 말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평면도 위치 복귀 이거에 대해서는 음, 지금 민사소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체에 그 신한자산신탁이라든가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음, 자 평면도 위치 복귀가 이제는 어떻게 돼 있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현대코아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역사는 과거이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바로 집합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것은 소유권이라든가 그 물권의 변동에 대한 것은 이제 등기부 등본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자 먼저 음 자 이렇게 쭉 보면은 2015년 1월에 138 호가 FNENC가 거느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뭐 106-1호, 113 호, 118호 등이 138 호와 153 호의 3 호로 합병이 됐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유분 면적은 자 243.8 제곱미터.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상점인 판매 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2015년 1월 그리고 2015년 5월에 2015년 1월에서 5월에 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판매 시설에서 이제 예식장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가 되는데 그것은 자 위치가 자 그리고 나서 138 호를 한번 보죠. 자 이때 자 소유자가 주식회사 FNENC에서 2010년에 그리고 나서 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되고 세이브 기술 주식회사 현재 명칭이 바뀐 그 골든키 홀딩스 자 그리고 자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됐죠? 자 어 정식적인 게 2016년 7월 7일에 세이브 기술 주식회사 이게 뭐 골든키 홀딩스입니다. 2016년 7월 7일에 자 소유권 이전이 되고 바로 신탁이 되죠. 자 2016년 7월 7일에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알아야 될 게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그 전에 가등기도 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이 순서가 있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 이 가등기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2015년 1월 8 일에. 그죠? 가등기권자는 세이브 기술. 자 아까 우리는 예식장이 합병이 이제 2015년 1 월이고 그리고 5 월에 이제 예식장의 용도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FNENC에서 이 FNENC에서 자 중간에 세이브 기술 즉 골든키 홀딩스를 거치고 그다음에 자 아시아 신탁, 현재 신한 자산 신탁으로 이전이 되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자,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음, 자, 그리고 유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또 자, 압류가 됩니다. 언제? 2020년에 2020년 2월에 압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평년도의 위치 복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 FNENC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팀이라든가 제가 주장하는 것도 FNENC가 막도장을 찍어서 구분 소유자들의 막도장을 찍어서 평면도를 위치를 변경을 했는데 이게 자 이게 언제죠? 2007년도에 애초에는 자 이렇게 제각각 찢어져 있었습니다. FNENC의 소유가 또는 휴먼 넥서스의 소유가 자 이렇게 그 전에는 이렇게 각자 찢어져 있었고 자 조지현 여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맨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각. 그래서 이제 149호는 이제 오른쪽에 있고 자 그러나 제 거는 이 127호라서 이게 어떻게 되죠? 가운데 있죠. 자 그러나 이게 2015년 1월에 이렇게 가운데 알박기가 됐다라는 거죠. 138호, 153호. 자 그리고 나서 조지영 여사님 거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찢어져 있습니다. 145 이렇게 자 그거는 다 아시죠? 149호는 그 왼쪽 맨 위쪽으로 가버리고 제 거는 어디 있죠?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예술장은 이렇게 가운데 알박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뭐냐면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자 현재 자 이 이렇게 돼서 이제는 자 이 건축물 도면이라든가 합병 처분에 대한 이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 FNENC 그리고 골든키 홀딩스 그리고 아시아 신탁의 3자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효에 대한 그 합병 처분에 대한 응? 무효에 대해서 이제 민사 소송에서 업체들을 상대로 승소하면은 강동구청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 인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위치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음,
FNENC에서 바로 어 바로 신탁으로 넘어갔다면 바로 신탁에서 자 사회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위법성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중간에 이 골든키 홀딩스가 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그러나 지금 압류가 돼 있죠. 2020년에. 자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제 강동구청 세무관리과에 압류가 돼 있고 자 뭐죠? 어디에? 골드키 홀딩스에 자 가운데 알박기 된 지상 1, 2, 4층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강동구청에서 압류가 돼 있고 자 그리고 하필 이 폐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NPL 부실 채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가? 가운데 알박기 된 골든키 홀딩스가. 그래서 예 138호의 신탁 원보를 보게 되면 총 이렇게 계약이 1, 2, 3, 4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2016년도 19년, 2020년에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민국저축은행에서 13억에 대한 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나 이 채권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담보신탁이 또 더 빌립니다. 얼마? 자 2억 6천을 더 빌립니다. 언제? 2016년 6월에. 자 그리고 나서 또 계약이 달라지는데 자 이거는 자 FNENC가 3순위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자 10억에 걸려서 10억 민국저축은행하고 FNENC. 자 이게 어디로 넘어가죠? 자 다시 2026년에 HS 자산대부로 넘어갔습니다. 대부업체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실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갔고 또 그 다음 2순위가 FNENC라는 거죠. 얼마? 자 13억, 2억 6천, 한 15억 되죠? 다시 15, 25억 정도.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채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식장에 가운데 알박기 된 골드키 홀딩스의 그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소유권자인 HS 자산대부 그리고 소유권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을 가진 뭐죠? 신한자산신탁 그리고 나서 자 압류를 건 강동구청의 세무관리과 자 이 3자의 이 3명의 이 3기관에 그러니까 이 대부업체라든가 강동구청의 이 기관이 하나는 금융기관이고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에 대해서 자산운용회사라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산유동화 회사에 대해서 부동산 담보의 채권을 가지고 있죠. 금융기관은. 그러면 그 어차피 이 채권자들은 강동구청을 압류해 놨으니까 그 압류에 대한 체납액만 회수하면 그만이고 매각하고 나서 자 그러면 대부업체는 자신의 그 담보대출한 그게 이제 민국저축은행에서 그 양수를 했으니까 매각되어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하면 그만이죠. 매각하고 났을 때 배당 공매라든가 이 매각 처분을 하게 되면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양자는 채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부업체는
민국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양수했을 때 헐값에 받게 되었죠. 부실채권이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이자라든가 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민국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헐값에 매각을 해서 그나마도 괜찮은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하는 소송에서 끈질기게 대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채권자니까 채권만 회수하면 되죠. 그러나 구분 소유주들은 우리는 뭐죠? 물건에 대한 위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월세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등기부 등본에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곧 우선 채권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운데 알맞게 되어 있는 이 위치 도면을 당신들이 채권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 원상복귀로 해서 찢어서 팔라는 겁니다. 왜? 자산운용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부실채권을 흡수해서 집합 풀로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얼마든지 찢어서 쪼개서 팔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채권화 시켜서 적용하면은 서로 간에 어 뒤탈이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강동구청에 가서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강동구청 세무관리과도 들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강동구청의 세무관리과는 고액 세금 체납자라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같이 가서 제가 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론하는 거는 그럼 뭐다? 지금 현재 평면도 위치 복귀는 강동구청 그리고 금융기관인 누구? 대부업자 H에서 자산 대부업체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나서 그 이 합병에 대한 이 가운데 알박기에 대한 평면도 위치의 복귀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3개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해야 된다. 자,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FNENC, 골든키 홀딩스, 그리고 신한자산신탁에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신탁사에게만 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자, 그래서 어 합병 전이나 제가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이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동구청이나 H에서 자산대부업체나 채권자들 아니냐, 채권자분들 아니시냐. 그리고 나서 제가 가운데 그 제 위치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강동구청하고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강대강으로 나가려고 했다면 행정소송을 하지 행정심판을 하지 않았다. 저는 어떻게든 분쟁 조정과 협의로서 이것을 다루고 싶은 겁니다. 하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 부실 채권이 난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마치 폭탄주를 돌리듯이 여기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부실 채권에서 인수받았으니까 대부업체는. 그리고 강동구청은 이 압류를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채권액을 다 회수하겠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죠? 얼마만 회수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제가 제시한 것처럼 이거를 음 합병전으로 돌리고 찢어서 가운데 알박게 된 거를 따로따로 찢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판다면 서로에게 다 이득이 아니냐. 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우리 구분 소유주들 건물은 다 위반 건축물이죠. 이게 정상 건축물이 된다면 각각 찢어서 판다 하더라도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여러 그 매각 업체에 판다 하더라도 이게 제3자가 인수했을 때도 어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음 전세권부 채권 압류 말소. 자, 이거는 자, 이것은 제가 그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 10년, 11년, 13년 이렇게 전세 채권부가 압류가 돼 있고 휴먼 넥서스가 계속 건축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무단 용도 변경을 해왔기 때문에 2015년에 합병되기 전까지 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휴먼 넥서스라든가 전세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냄으로써 각 구분 소유주들이 저 포함 구분 소유주 저희 아버지가 포함돼 가지고 저희 부모님 포함돼 가지고 다 어떻게 되죠? 전세권 채권이 압류가 되죠. 2009년, 10년, 뭐 11년, 13년. 자, 그러나 이것이 휴먼 넥서스는 파산나고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월세를 못 받은 게 벌써 보증금을 훨씬 초과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동 세무서는 압류가 말소되었고 왜? 가장 나중에 채권자였으니까. 전세권 채권 압류를 한 사람이 압류를 한 기관이. 그러나 강동구청은 2009년, 10년, 뭐 11년, 13년 이렇게 했는데 휴먼 넥서스가 어떻게 되죠? 파산을 한 시점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강동구청에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합병을 했다. 언제?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냐. 누구한테? FNC한테. 그래서 이제 가운데 알박기가 정상 건축물이 된 거죠. 그러나 자, 이렇게 위반 건축물입니다. 1층은 자, 이렇게 위반 건축 빨간 게 위반 건축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집합 건축물 대장에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위반 건축물이 찍힌다는 거죠. 집합 건축물 대장 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건 2015년에 합병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용도 변경이 되고 그리고 그 13억 체납한 FNENC는 휴먼 넥서스는 자 1억 2~3천을 납부만 하고 나서 용도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구분 소유주들만 위반 건축물이고 어 전부 다 우리는 압류를 했던 것에 대해서 건축이행 강제금을 대부분 지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2009년, 10년, 11년, 13년 강동구청이 그 휴먼 넥서스에게 FNENC에게 용도 변경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정상 건축물이 됐으니까 우리 것도 이 전세권 채권 압류에 대해서 말소를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왜? 휴먼 넥서스는 파산됐고 월세가 보증금을 훨씬 초과했다. 미납된 게.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는 뭐죠? 강동구청에서 관할청에서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를 했다며 우리만 못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설사 그 압류에 대한 건축이행 강제금을 무단 용도 변경했다고 하는 건축이행 강제금을 설사 우리한테 납부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다 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소해 달라고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저도 이것에 대해서 눈앞에 있으면 보다 더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지치고 또 그 자료도 이제 들춰보기도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미 부실 채권이 났고 NPL이고 부실 채권이 났고 상대방 어 골든키 홀딩스는 자, 또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게 나이스 신용 체크 보고서죠. 자, 이렇게 휴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실 부실 판명 났고 그리고 자, 대출금도 이렇게 연체가 되죠. 자,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이 자료도 제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중요한 거 뭐다? 우리는 전세권부 채권 압류 말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죠? 벽면도 위치 복귀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정상 건축물로 돌리고 내 자리가 어디에 있건 가운데에 있건 뭐 에스컬레이터 쪽에 있건 어찌 됐든 간에 정상 건축물로 돌려야 한다. 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권부 채권 압류라는 이 등기부가 깨끗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 집합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도 그러면 설사 위치 복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정상 건축물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적 장부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